이번 시간에는 6단원의 교과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2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위쪽에 있는 개념 짚고 가기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2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게 됩니다. 3번,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위로 던진 물체나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4번,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등의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5번,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 난로의 기능인 열을 방출하는 것을 위해 열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6번, 가전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7번,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소비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부릅니다. 개념 짚고 가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 적용하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1번입니다. 그림은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단, B와 D의 높이는 같다고 합니다.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공이 C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고 합니다. C점은 바로 최고 높이인 지점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서 공은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한다. 즉, 속력이 0이라는 뜻은 운동 에너지가 0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C점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0이므로 최대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2번 보기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같다고 하였습니다. A점에서 출발하여서 B점으로 높아지게 되면 물체의 위치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C점으로 올라가면 또 더 높은 높이에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즉, A에서 C로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고요. 또 C점에서 다시 D점을 지나 E점으로 이동하면서 높이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계속 변화합니다. 2번 보기는 틀렸고요. 3번 보기, A, 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였습니다. A에서 공을 던져 올리면 B로 이동을 하면서 높이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3번 보기는 틀린 보기에 해당됩니다. 4번, D에서 E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D에서 E로 이동하는 동안 높이는 감소하였고, 즉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이고요. D에서 E로 이동하는 동안 속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즉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보기는 틀린 보기에 해당됩니다. 5번,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이 구간이고요.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 차가 이만큼에 해당되고요.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이 높이만큼 감소한 양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B와 D의 높이가 같으므로 이 간격은 서로 같고 증가한 위치 에너지,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서로 같은 양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간이 발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 흔들었더니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전달되어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어 발광 다이오드가 빛나게 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빛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에 해당됩니다. 디귿, 간이 발전기를 흔들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흔드는 동안 자석의 움직임, 즉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되는 에너지이죠. 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디귿은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4번에 해당됩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충전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2만 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충전기를 살펴봅시다. 충전기는 소비 전력이 6W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비 전력이란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 동안 사용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소비된 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것이 소비 전력이 1초당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요. 6W였습니다. 소비 전력은. 그러므로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는데요. 충전기의 소비 전력인 6W에다가 사용한 시간, 1시간, 이것을 초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60분, 60초를 곱하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21,600줄만큼 사용됩니다. 즉, 기억에서 2만 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하였으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보다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 전력이 더 큰 제품을 파악하면 되는데요. 먼저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를 보겠습니다. 전기 밥솥, 전기 난로, 전기 장판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되는데요. 소비 전력이 1000, 900, 250W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기구는 LED, 형광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소비 전력이 15, 35W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계산하여 봅시다. 에어컨의 소비 전력 1200W이므로 1200W 곱하기 1시간, 이것을 초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60분, 60초를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432만 줄에 해당됩니다.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봅시다. 선풍기의 소비 전력이 40W이므로 40W 30시간, 이것을 초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60분 60초를 곱해주면 똑같이 432만 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같습니다. 디귿이 오름보기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핵심 역량 더 키우기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갈릴레이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공을 놓으면 반대편으로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평평하게 낮추면 공은 계속 운동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으로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위치에 있는 공은 정지하여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공의 위치 에너지는 점점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고요. 바닥까지 내려오고 나서 공은 다시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공은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빗면의 기울기를 점점 낮게 하여서 평평하게 하면 공이 처음 위치에서 굴러 내려왔을 때 전환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과 비교하면 현실은 공기 저항과 마찰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어렵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두 사용되지 않고 주변의 열 에너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갈릴레이가 생각한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실험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는 예를 하나 들고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롤러코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롤러코스터는 처음에 기계의 힘으로 열차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돕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후 롤러코스터는 레일을 따라서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데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운동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등 레일을 타고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6번 문제는 스카이 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카이 다이버의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하여 봅시다. 스카이 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치한 높이가 감소하고 즉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일정한 속력을 가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동 에너지도 일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스카이다이버의 높이가 점점 감소하여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점점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7번 문제는 자전거 바퀴가 회전할 때 바퀴에 접촉된 회전축이 바퀴와 함께 돌아가는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여 봅시다. 자전거 바퀴가 움직이면
바퀴에 접촉된 회전축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붙어 있는 자석도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코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석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하고 전조등에는 불이 켜지게 됩니다. 2번은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여서 전조등이 켜질 때까지 에너지의 전환을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자석을 움직이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전기 에너지를 전조등이 받아서 빛 에너지로 전환하여 앞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순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6단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던 남은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이 있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이나 클래스룸 비공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과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 완료로 하기에 꼭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